오프라인, 온라인 가리지 않고 제가 많은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이제 맞춤 전략을 우리가 성정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대상들이 좋아할 만한 호기심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궁금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가 않죠. 만나자마자 궁금하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규칙이 있어요. 제가 홈쇼핑 쇼호스트 학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3명 중에 1명은 제가 합격시켰다고 했잖아요. 철저하게 이렇게 귀납식이 아닌 연역식으로 가르칩니다. 귀납식은요, 상대의 관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귀납식이 뭐냐면 이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이건 궁금하지가 않아요. 근데 결론부터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연역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결론이 특이한 거예요. 그러면 뭐지? 뭐야? 라고 궁금하게 되거든요. 그런 화법을 잘 쓰는 데가 홈쇼핑입니다. 뒷얘기를 궁금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어식 표현하더라도요, 식상한 표현은 안 돼요. 뻔한 얘기가 아니고 좀 역발상으로 뭔가 나만 아는 정보, 좀 특이한 거 이런 걸 툭 던졌을 때 사람들은 뭐야? 하고 귀를 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자, 어떤 말이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기쁨입니다. 사랑은 기쁨입니다. 안 궁금하죠? 근데 사랑은 귤껍질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궁금하잖아요. 안 들어봤잖아. 왜 사랑이 귤껍질이야? 사랑이 귤이 아니고 귤껍질이야? 그걸 고민하게 되죠.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귤껍질이라는 저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든 얘기인데요. 이걸로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뻔한 얘기가 아니라 뭐야? 나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왜 귤껍질인지 아십니까? 귤을 먹을 때는요, 껍질보다는 알맹이를 드시고 귤껍질은 버리잖아요. 아시다시피 비타민C가 어디다 많습니까? 예, 껍질에 많죠. 그래서 껍질은요, 약으로도 쓰입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걸 잘 닦아가지고 약재로 쓰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입안에서 싹 달콤한 알맹이만 찾는 게 아니라 그냥은 먹기는 좀 힘들지만 정성을 들이면 나오는 몸에 좋은 귤껍질이 필요한 것처럼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달콤하고 막 그러죠.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건 정말 시간이 지나고 노력하고 정성을 들였을 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은 귤껍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되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연역적 화법의 연습입니다. 사랑은 귤껍질입니다. 또 이제 사랑은 기차입니다. 기차인데요. 물어보는 거죠. KTX 기차처럼 사랑하고 싶으세요? 무궁화 기차처럼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럼 KTX. 저는 무궁화처럼 할래요. 왜일까요? KTX 너무 빨라요. 너무 빨리 끝나잖아요. 그쵸? 지나가는 거 잘 못 봐요. 근데 무궁화는요, 요즘은 없어졌구나, 참. 그 카페차가 있어서 저는 항상 그 카페차에서 맥주도 한 잔 먹으면서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면서 거기 또 안방도 있고 그래요. 노래방도 있고 그랬어요, 그때. 저는 그런 옛날 무궁화 열차 같은 사랑을 하고 싶어요. 천천히. 아주 추억을 남기면서. 이게 좀 달라지죠. 이런 화법을 자꾸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질문을 잘해요. 적절하게. 그 질문은 어디서 나와요? 관심과 경청에서 나오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명문대에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길래 이렇게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딱 듣고 있다가 이런 겁니다. 경청을 해야만 호응을 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호감을 받으려면요, 열심히 듣고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은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정 질문과 자유 질문이에요. 내가 내 이야기의 주도권을 끌고 가고 싶다면, 고객이 대답하게 쉽게 하고 싶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예, 한정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유 질문법은요, 너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대답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행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이거를 한정 질문하면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이건 A하고 B밖에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라 그래요? 근데 비전이 있는 사람, 네, 맞습니다. 비전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죠. 행복한 사람이겠죠. 이렇게 참여를 시키는 거죠. 고객에게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A와 B와 가는 방법을 상당히 저는 많이 씁니다. 질문을 통해서 상대가 이해했는지 알아보고요. 다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한정 질문의 힘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아니라 어떻게 미래 대책을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식의 것들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순서가 역시 자유질문은 일방통행이 되겠고요. 한정질문은 이제 쌍방통행으로 가급적 자유질문보다는 한정질문으로 쌍방통행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럼 네, 아니요밖에 없죠? 이거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라고 하는 순간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행복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 다음에 자유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얘기를 해요.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자유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자유질문에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작은 한정질문, 그 다음에 자유질문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의 범위를 좁혀나가면 상대방은 술술 대답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질문도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자, 우리 보험 영업할 때 쓸 수 있는 좋은 질문법, 화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바닷물이 썩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아니요밖에 없죠. 아니요. 그죠? 바닷물이 오염됐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바닷물이 썩었던 나는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맞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염분이 있어서 바닷물이 썩지 않는데 바닷물의 염분은 몇 % 정도 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3%, 10% 어느 쪽일까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3%라고 대답하면 이러는 겁니다. 10%라고 대답하면 이러는 겁니다. 많이 쓰셨네요. 바닷물의 염분은 고작 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3% 염분 때문에 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덮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바다가 썩지 않죠.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삶이 썩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내 수입의 3%만큼은 썩지 않게 위기에 대처할 수 있게 정기보험이나 이렇게 소멸성 보험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종신보험 같은 거, 정기보험 같은 거 얘기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 얘기하면 또 맞습니다. 3%입니다. 그 고작 3% 염분으로 지구 표면의 3분의 2가 썩지 않고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의 3%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살이 썩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썩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화법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질문을 통해서 고도의 전략을 해보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갈등을 얻고 싶다면 적절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저를 또 따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번에 커피 믹스를 하나 준비했어요. 커피 믹스를 그냥 이렇게 주면 안 먹겠죠. 사람들이 이거 뭐 세고 셌잖아요. 근데 이거에 스토리를 주고 질문을 하면 이 커피 믹스를 너무 먹고 싶어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고객님, 커피 좋아하시죠? 그러면 네 라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좋은 정보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커피숍 가셨을 때 커피 시킬 때요, 아메리카노를 시키시든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시든 따뜻한 걸 시키시든 뚜껑을 열고 속으로 20번 센 다음에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에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궁금하잖아요. 왜요? 커피는요, 생두를 볶아서 갈아서 추출하는 거 맞죠? 네. 근데 이 생두가 신선하지 않거나 또는 구수하게 먹고 싶으면 다크로스팅이라 해서 세게 볶아요. 세게 볶는다는 건 태운다는 거거든요. 태우면 뭐가 생기나요? 그렇죠.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LA 법정에서는 스타벅스한테 판결을 때렸어요. 너네 발암물질 경고문을 매장에다 붙여놓고 팔아라. 다크로스팅 팔고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커피 물어볼 때, 커피 시키실 때 물어보세요. 이거 혹시 다크 로스팅이에요? 미디움 로스팅이에요? 그러면 다크 로스팅이면 뚜껑 열고 한참 있다 드세요. 미디움 로스팅은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근데 뚜껑 열어도 100% 날아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가급적 미디움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이 커피 믹스는요, 미디움 로스트로 했습니다. 요게 일동 후디스에서 나온 노블 커피라는 건데 일반 시중에서 안 팝니다. 마트에도 없어요. 인터넷으로만 팔거든요. 좀 귀한 커피 믹스 제가 구입한 이유는 아예 다크로스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암물질 걱정이 없고요. 거기다가 커피에는요, 저도 이거 먹으면서 알았어요. 폴리페놀이라고 써 있는데 항암물질이 들어있더라고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더라고요. 커피 생두에는요, 항산화 물질이 충분히 들어있는데 이걸 볶아버리면 다 날아가요. 이 커피 믹스는요, 커피빈 내에는 생두에 있는 폴리페놀을 추출해서 따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에요. 여기 160mg인데 하루에 2포만 드시면 하루에 충분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와요. 너무 좋죠. 거기에 크리마 찝찝하시니까 생우유를 넣었대요. 크리마 대신에. 거기에 설탕마저도 CJ에서 제일 비싸다는 자일리오스 설탕이 들어갔어요. 몸에 좋다는.
대단하죠. 제가 드세요. 어떠세요? 궁금증을 유발하고 갈등을 일으켰더니 이게 스타벅스 커피보다 더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보다 맛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실제로 맛있습니다. 노블커피 한번 이런 걸로 한번 마케팅에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증 이입 화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맞습니다, 아닙니다 했을 경우에 이렇게 다양한 기법으로 제가 이 화법을 따로 PDF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질문을 적절히 함으로써 그 질문에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나에게 집중을 하게 되고요. 호감을 만드는 방법 어떠십니까? 이렇게 되면 무장이 해제됩니다. 오늘 배운 방법을 좀 요약해 볼게요. 왜 궁금해야 되느냐? 궁금증이 해소됐을 때 무장 해제가 되고 호감을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궁금하게 만드느냐라는 부분들 결론부터 얘기하는 연역적 화법이라든가 또는 몰랐던 걸 질문하든가 상대의 대답을 뒤집는다든가 제가 첫 시간에 했었던 귀이개 같은 것도 그런 경우죠. 상당히 궁금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해소해 시켜드렸잖아요. 그래서 호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질문을 한다. 그 질문을 어떻게? 한정 질문 다음에 자유 질문을 한다. 이런 화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위한 질문 제가 시범도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김윤석 박사의 신나는 거절 처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거절을 거절하다. 거절을 거절하다. 거절을 잘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에 FP 클라우드를 검색해 보세요. 친구 추가하시면 한 달간 무료로 FP 클라우드 모든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친구 추가해서 제 이름 김효석 소개를 남겨주세요. 오프라인, 온라인 가리지 않고 제가 많은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